안녕하세요. 양신TV 양우신 양식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연관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 들어서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정말 이민이 가고 싶을 정도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련된 얘기를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해서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맨날 저는 이제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들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미세먼지 경계 문자, 긴급 문자 막 계속 울리거든요. 뚜 이 소리, 뚜 이 소리, 이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데 요즘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많이 받았냐면 많은 기자분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 역시 신뢰도 있는 양신TV를 보시고 미세먼지에 대한 코멘트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의 경우에는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럼 과연 고양이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하면은 개의 경우는 외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죠. 왜냐면은 사람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증상들이냐면 보통 호흡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눈 같은데 이제 뭐 결막염이라든가 눈이 따끔거리는 증상, 피부 트러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문제들이 생기는데 개의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이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개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최고, 소위 말해서 신장이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밑에 중금속 같은 더 안 좋은 미세먼지들은 낮게 깔리거든요.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를 흡입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든 고양이든 이 표면적, 소위 말해서 체중별 1kg당 흡입하는 공기량이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높기 때문에 1.5배 정도는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같은 양을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체표면적 대비했을 때 훨씬 많은 양의 공기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고양이한테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했을 땐 당연히 미치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출량의 차이는 있어요. 개의 경우 산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노출되는 거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실내 생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출량은 개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그래서 환기차 문을 열어놨다던가 아니면은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해요. 털에 묻고 눈에 들어가고 호흡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피부 문제, 아니면은 호흡기 질환, 아니면 안구 문제, 피부 트러블, 이런 것도 당연히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개보다는 조금 고양이들은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의 경우에는 2차원적으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발을 땅에 다 붙이고 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가라앉은 공기를 더 많이 마실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우리 고양님들은 어떤가요? 고양님들의 경우에는 캣타워, 수직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이 있지 않는 이상 낮게 깔리는 공기를 마실 가능성은 더 적다 라는 게 좋은 거라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루밍이라는 걸 하죠. 미세먼지라는 게 안 좋은 게 이제 털에, 특히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털에 다 묻어요. 털에 묻을 경우에는 털을 다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고양이들은 어떤가요? 털에 묻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 핥아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세먼지들이 다 털에 묻을 경우에 이거를 고양이들이 다 핥아서 섭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미세먼지 관련돼서 반려동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미세먼지라는 건 사람한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명히 반려동물들에게 훨씬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증상들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고양이 나이 얘기했을 때도 말을 했지만, 고양이들이나 강아지의 경우 신체의 노화 속도가 사람보다 4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는 속도,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보다는
고양이나 반려동물이 느끼는, 강아지를 포함해서 반려동물이 느끼는 미세먼지로 인한 영양적인 것들은 그 아이들이 건강 상태나 호흡기 증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민하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추이를 보고 아이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어떻게 예방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실내 공기청정기, 실내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수가 있죠. 큰 공기청정기 한 대보단 2대의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더 좋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제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털에 잘 묻기 때문에 털을 가볍게 자꾸 닦아준다던가 아니면 가볍게 빗질을 해서 먼지가 붙어있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개의 경우든 고양이의 경우든 물을 좀 더 음수량을 늘리는 것도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제 같은 것들이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말 그대로 온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합 영양제를 먹었을 때 당연히 면역력을 늘리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미세먼지 치료약이다 아니면 미세먼지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이거는 맨날 해도 느리지가 않네. 아무튼 다음에 만나요.